올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나란히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함께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LFP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기자. 네, 저는 지금 인터배터리 2023이 열리고 있는 서울 코엑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전시회는 글로벌 배터리 소재, 장비, 부품업체 등을 포함해서 총 477곳이 모였는데요. 역대 최대의 규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로 이곳은 열기가 뜨거운데요. 인터배터리 2023은 한마디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가 중국이 주도하는 LFP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주력인 NCM 배터리에 이어서 새롭게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은 LFP 배터리 시제품 그리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LFP 배터리 전략은 조금 특이한데요. 부스에서 공개하는 LFP 배터리 시제품이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용 LFP 배터리를 개발 중이고 개발이 끝나면 한국과 중국 공장에서 제조할 계획인데요. ESS용 LFP 배터리를 시작으로 차량용 LFP 배터리까지 나아가겠다는 목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ESS용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ESS LFP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격 경쟁력, 두 가지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 각형 LFP용 배터리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에너지密도가 전보다 높아졌다라는 강점이 있고, 저희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양한 고객 니즈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방법 검토 중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수요처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교체해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 BSS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전기 1륜차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배터리 이제 교환 스테이션이 있는 이유는 충전 시간 단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배달 라이더들 경우에는 이제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테이션을 개발을 했고, 고객 니즈에 맞춰서 시장을 형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좀 배터리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간 주력이었던 NCM 배터리에 이어서 LFP 배터리 시장에까지 진출을 한 셈인데요. 이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 업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CATL은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39.8%로 1위에 올랐죠.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점유율 12.4%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뒤를 바짝 쫓는 곳도 중국 업체인 비아디입니다. 지난해 12.1%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출력으로 구동되는 ESS용 배터리의 경우 LFP 배터리 선호도가 높아서 중국 업체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업계 선두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SK온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K온 역시 이번에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또 그간 파우치형이 주력이었던 것에서 나아가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 또 각형 배터리 등으로 폼팩터를 다양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다양한 업체의 러브콜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SK온 관계자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폼팩터를 선보였습니다. 어떤 폼팩터들이 있을까요? 저희 이번 전시의 핵심은 그동안 SK온이 공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셀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발트를 완전히 배제한 코발트 프리 배터리와 각형 배터리를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저희 SK온의 차세대 기술을 담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품도 이번에 처음으로 실물로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역시 LG엔솔에 이어서 조금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SK온 역시 LFP 배터리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좀 개선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력을 갖췄습니까? LFP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SK온은 이를 기술적으로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기술력까지 보완한 LFP 배터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LFP
배터리는 저렴하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나 BMW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이 LFP 배터리를 채용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다만 NCM 배터리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은, 그러니까 좀 성능이 달린다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가격과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SK온 같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삼성 SDI 역시 이날 전시회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전날 최은호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은 LFP도 중요한 플랫폼 가운데 하나다. 향후 사업과 고객의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삼성 SDI 역시 제품 다양화를 위해서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모형을 이곳 전시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제품인데요. 화재 위험이 없어서 안정적이고 또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앞선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는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참석해서 신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배터리 2023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배터리 2023 행사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잡아보도록 하죠. 조남 차장님, 국내 배터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미래의 배터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와 이제 SK 쪽에서는 LFP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시제품을 첫 공개를 하면서 상용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LFP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또 꿈틀대고 있기도 하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기저기서 수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원통형 배터리, 이제 LFP까지 테마에 대한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LFP 배터리 관련한 그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더 좀 잡아볼까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NCM 배터리 위주여서 이제 LFP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 시장을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런 이슈를 좀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제 가격이 낮고 안전성이 정말 좋아요. 배터리의 문제가 이제 비싸고 터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문제는 무겁고 거리가 짧아요. 이것만 해결하면 말 그대로 NCM 배터리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좀 패싱을 당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쪽으로 다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가격 인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슈에 따른 좀 수혜를 보면 저는 역시나 좀 장비보다는 2차 전지 소재가 날아갔던 것처럼 소재 쪽을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좋았던 뭐 탑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이제 설계 제조 좀 장비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업체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좀 본다면 또 파워넷도 좀 언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배터리 팩 쪽이에요. 그러면 LFP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소재는 어딜까라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지 정도를 한번 사볼 만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리튬 인산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산화철이 들어가는데요. 양극재로 이제 사용을 해요, 산화철로. 근데 우리나라 1위 회사가 이제 이지고요. 원래 그냥 가스 충전소로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점유율 1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가 이제 점점 많이 쓰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이제 소재 업체들도 있지만 지금 시점의 차트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지 정도가 LFP 관련주로 한번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제 종목군으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면서 테마를 형성을 했잖아요. 네. LFP도 테마 형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세요? 당연히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NCM 쪽은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얼라이언스가 이제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 LFP 관련 어떤 그런 사이클 그리고 체인 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형성이 되고 관련 시장이 커진다면 정말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테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를 중심으로 한 관심을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LFP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굵직한 종목 내에서 LNF와 첨보를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리고 LFP 시장 관련해서 되게 이슈가 불고 있는데 이제 첨보도 마찬가지로 원료예요. 네. 근데 첨보에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차트가 말해준다. 근데 첨보의 이런 차트를 보면 당연히 좋은 회사지만 네. LFP 관련까지는 좀 엮이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첨보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지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LLF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방위적으로 또 우리나라 그런 소재 업체 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고요. 또 플러스 저평가된. 알파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네. 좀 대형 회사들 지금 LNF, 뭐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코 케미칼을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상대적인 매력도에서는 LNF가 괜찮다고 볼 수 있죠. LNF, 이지를 중심으로 네. 한 관심. 하지만 오늘 사실 LFP로 그 주목을 받은 것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금 워낙 이제 급등에 나와서 조남준 차장께서는 접근이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급등과 LFP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가 어제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자마자 바로 LNF와 포스코 케미칼이 치고 올라가는 어떤 어떻게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FP에 대한 어떤 재료도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일단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는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재료의 확산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자, 이제 여기서 더 간다고라는 어떤 의문의 어떤 혹은 또 감탄사를 모두가 다 내뱉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연인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는데 아마 장 끝나고 보시게 되면은 글쎄요, 뭐 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에코프로나 2차 전지 쪽에서 좀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오늘 밤이죠. 그 CRMA 유럽에서 CRMA 관련된 내용들이 세부 내용들이 이제 딜레이가 됐었는데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CRMA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좀 상승세가 있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그런 전망도 상당히 좀 우세하고요. 만약 조금 더 이어진다라면은 3월 말에 있을 유럽의 IRA의 어떤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까지 좀 더 시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좀 뭐랄까요? 시세의 경우에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차익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이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뭐 LFP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고체의 경우도 그렇고 네. 양산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양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되어야지만 양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테마주들 그리고 관련 주들의 경우에도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의 관점에서도 보유자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 걸까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2차 전지의 이 신사업을 같이 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이제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관련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개별적인 이슈로 조금 더 볼만할까요? 아니면 같은 시각으로 좀 보세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네. 뭐 미코, 레몬, EV 첨단 소재, 한동완송, LTC 같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진짜 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는데 역시나 굳이 이제 찾아본다면 역시나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진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핵심 원료이죠. 황화 리튬을 올해 말 양산 설비를 준공할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핵심 관련주라고 한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맞고요. 네. 그렇지만은 역시나 이제 이것이 숫자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어떤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감안해서 지금 시세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기대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시네요. 오늘 근데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가격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제 보유와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합니까?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역시나 모멘텀 플레이가 맞겠죠. 네. 단기적 접근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맞고요. 네. 아마 레이크 멀티리얼 같은 바닥에서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기다렸었던 재료가 시장에서 이제서야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기다렸던 시간만큼 일단은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겠죠. 그리고 가서 내려오게 된다면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FP와 전고체 테마에 대한 또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